최진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우리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네. 어디로 갑니까? 지난번에 제가 시리아 정프로님 없이 혼자 네.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네. 꽤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사실 뭐 시리아라는 이 나라 단독으로 이제 바라볼 게 아니고 좀 중동 전체로 눈을 넓혀가지고 네. 이게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좀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시리아. 오늘 한번 다시 시리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리아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부가 반군에 의해서 무너지는 상황. 그렇죠. 아사드 거죠? 대통령이 뭐 추락한 비행기 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자고가 네. 그렇지는 않고 일단 모스크바로 일단 지금 탈출한 상태고. 모스크바로요. 네, 모스크바로 탈출한 상태고 현재 시리아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반군을 대표하는 이제 HTS라는 요 집단하고 기타 등등 반군 세력이 이제 다마스쿠스를 점령을 한 다음에 기존 이제 그 아사드 정부의 총리라든지 네. 이런 쪽하고 지금 과도 정부, 임시 정부를 현재 이제 구성을 해놓은 상태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나라를 운영할 건지 각자의 몫은 무엇인지 네. 등등 이제 처리해야 될 과제들이 되게 많죠. 시리아는 뭐 이전부터도 정부가 사실 뭐 전국적인 행정력을 잘 발휘하는 그런 나라는 좀 아니긴 했죠. 그렇죠. 이제 아랍의 봄 이후에 네. 이제 여러 가지 반군들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지금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튀르키예하고 접경 지역인 북부 지역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튀르키예가 직접 점령한 지역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반군들이 또 이제 활동한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쿠르드족들이 네. 주로 차지하고 있는 이제 동북 쪽에 넓은 영토들이 있었고 뭐 이런 상태였는데 어쨌든 불안한 균형이 네. 이제 한순간에 이렇게 톡 치니까 와르르 무너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가 예전에는 그 또 IS 네. 여기 또 주 무대가 시리아 이쪽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시리아, 네. 이라크 뭐 이런 네. 쪽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시리아라는 어떻게 보면 중동의 덩치 큰 나라인데 덩치 큰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확 없어진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도 한 2,200만 되고 그렇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러한 나라가 갑자기 체제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힘의 공백이 나타나니까 네. 이거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갑자기 뭔가 빠지면은 막 옆에서 몰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승자와 패자, 네. 그다음에 주변 국가들의 여러 입장들이 지금 엇갈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무너지면 좀 좋아할 나라도 있고 뭐 싫어할 나라도 있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좋아할 나라, 아니면 약간의 걱정을 하지만 실속을 차리는 나라, 네. 두 나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어디입니까? 일단은 이제 최대의 승자, 일단 시리아 정부의 붕괴로 인해서 제일 많은 이득을 보는 나라는 어디냐?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예.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아사드 대통령하고 사이가 그렇게 썩 사실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사드 대통령이 이끌던 시리아 정부를 흔들고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에 꽤나 많은 노력들을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아사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을 학살하는 도살자다. 뭐 이렇게 직접 대놓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든 이 지난 한 15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튀르키예는 시리아 난민도 끌어안고 시리아 반군도 끌어안고 그러면서 시리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 세력이 어쨌든 이제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렸으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일 이득을 보는 것은 이제 튀르키예일 것이다. 시리아 반군들을 우회적으로라도 좀 지원했던 거기가 이제 튀르키예예요. 그렇습니다. 튀르키예가 그래서 직접 지원하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러시아가 이제 공격을 할 때 거기는 우리 영향권이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 라고 해서 막아준 것도 있고, 어떻든 2011년 벌써 이제 10년이 한참 지났죠. 이제 아랍의 봄 시절에 뭐 미국, 영국, 뭐 서방 국가들이 이제 뭐 반군들 뭐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다들 시간이 지나니까 다 손을 뗐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튀르키예만 남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사실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대한 부담을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여기가 시리아잖아요. 아래쪽이 시리아고 위에가 이제 튀르키예입니다. 그러면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이 튀르키예 지역에 엄청 많이 지금 가 있어요. 지금 이 색깔로 표시한 게 뭐냐면은 원래 그 튀르키예 지역 주민 대비 몇 %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시리아 사람들인가? 예. 그러니까 접경 지역 보면 색깔이 다 8% 이상이죠. 저쪽은 시리아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현재 정확한 집계는 뭐 안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300만 명 이상을 지금 튀르키예가 끌어안고 있어요.
300만이요?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와. 대해서 어떻든 뭐 텐트가 됐든 뭐가 됐든 거주할 공간, 그다음에 먹을 식량, 네, 그다음에 네, 네. 애들한테는 학교, 그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뭐 보건, 이런 거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엄청난 부담입니다. 뭐 저 정도면 뭐 말할 발언권 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든 간에 이제 튀르키예에 와서 여기서 이제 10년 이상의 세월을 지내던 사람들한테는 튀르키예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러쿵저러쿵 해도 그래도 고맙고 그러네요. 네. 좋은 이제 이미지를 남게 되는 거고. 음. 그래서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일단 피난민들을 끌어안고 그다음에 반군들한테 무기도 제공하고 훈련도 시키고 하면서 그 거점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드리브라고 하는 그런 지역도 이제 보호를 이제 하면서 네. 영향력을 계속 이제 행사를 해왔던 거죠. 사실 이 튀르키예가 시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네.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보면은 고동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쪽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저희가? 여기가 시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쿠르드족, 쿠르드족과의 관련된 상황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쿠르드라는 세력이 네. 이 자기네 국경 너머인 국경을 접하고 있는 시리아 지역에서 다시 무장 세력 어떻게 보면 힘을 가져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 다단한 일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쿠르드족이 튀르키예 쪽에도 살고 있고, 시리아 그렇죠. 쪽에도 살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시리아 쪽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쿠르드족은 같은 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튀르키예에 대해서 좀 뭐 공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극단적인 좀 이제 급진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튀르키예 국경 내에 있는 쿠르드는 그래도 어떻게든 이리저리 잘 자기가 융화를 시켜가지고 넘어가는데 이 국경 너머에 있는 이 시리아에 있는 그 쿠르드족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걱정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그 아사드 대통령하고 협력을 해서 시리아랑 공동으로 해서 이 쿠르드 지역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제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그널을 몇 번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아사드 이제 시리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삐딱선을 타면 내가 움직여서 너한테 한 방 먹여주지 라고 했는데 한 방이 아주 정타로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튀르키예로서는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래도 조금 내심 괜찮은.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이제 대박이에요? 중동 지역 전체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시리아라는 나라는 이제 되게 큰 지역이고 이 레바논 뭐로 이어지는 지중해와 관련돼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상징성도 여기에 있고. 대해서 이제 튀르키예가 남쪽으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이제 확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유리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300만 명의 이상의 지금 이제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거주하는 난민들이 지금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벌써요? 네, 벌써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 불안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아사드 대통령이 나갔으니까 이제는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튀르키예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 확 줄어들고 어떻든 당신의 판단이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거겠죠. 친 튀르키예 정부 하나 세우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화면 밑에 보면 알레포라고 하는 이제 오래된 도시. 요 출신만 해도 한 130만 명 정도가 지금 여기 대피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정말 친 튀르키예 성향의 어떤 강력한 세력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 당연히 이제 이 시리아가 뭐 과도 정부에서 임시 정부를 이제 만들게 되면 주변에서 도와줄 곳을 찾아야 되는데 누가 돕겠습니까? 당연히 튀르키예가 이제 제일 많이 돕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경제, 무역뿐만 아니고 이제 재건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겠죠. 그러면 그 재건 사업 같은 경우도 튀르키예의 건설 회사들이. 그러니까 뭐 이제 시리아가 당장 돈이 어딨냐라고 뭐 말하면 또 그렇긴 한데. 어떻든 튀르키예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시리아 재건 사업을 이제 수천억 달러 규모 사업으로 보고 있고. 이건 우리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시리아가 근데 뭐 석유나 뭐 가스 같은 게 좀 많이 있나? 일부 이제 지금 튀르키예하고 접경 지역 요게 좀 발견되고 있게 나는데 요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튀르키예가 장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보면. 그러니까 어떻든 이제 후견국 지금 이제 막 들어서는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되게
후견인 같은 자격. 네. 누가 봐도 지금 여기서는 튀르키예랑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완벽한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의 승리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 반군 세력들이나 많은 시리아 국민들이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 그다음에 튀르키예 국기 이런 거 들고 나와서 이렇게 막 환호성을 지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반군을 주도했던 세력이 이제 HTS라고 하는 이 세력이 과연 언제까지 튀르키예 말을 잘 들을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HTS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내가 당장 급하니까 네. 이 튀르키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튀르키예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고마워했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들이 말 그대로 시리아를 이제 기존의 정부 아사드 정부를 무너뜨리고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튀르키예 말을 잘 들을까? 나는 나의 이제 입장을 이제 계속 강조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튀르키예하고 요 시리아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스만 투르크족이잖아요. 네. 요 시리아 같은 경우는 아랍이거든요. 네, 민족이 달라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오랫동안 투르크가 아랍을 지배해 왔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본능적인 거부감,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너희들이 날 도와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신들한테 굽신굽신하는 이런 존재로 과연 남아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또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골칫덩어리 어떤 아사드 정부를 이제 무너뜨리고 일단은 자기한테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남아 있는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북부 지역에 있는 이제 쿠르드 어찌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사드 대통령 시절에 이 쿠르드족은 이 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인 자치권을 받았어요. 왜냐면 뭐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아사드도 못 건드렸어요? 네. 뭐냐면 이제 뭐 대도시 지키기도 바쁜데 여기까지 가서 쳐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시리아 지금 반군을 주도하고 있는 HTS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만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쿠르드를 잘 끌어들여서 뭔가 이제 너 지분 좀 주고 나도 좀 지분 인정받고 서로가 이제 협상을 이제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HTS에 대해서 야, 쟤네들은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끼워주냐, 배제해라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 다마스쿠스나 이쪽 지역에서의 분쟁은 많이 이제 종식이 됐는데, 요 튀르키예와 이 쿠르드족 그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쿠르드의 무장 집단, 보통 이제 SDF라고 부르는 이제 요 집단하고 튀르키예가 지원하고 있는 반군 세력인 이제 SNA라고 부르는 요 세력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충돌이 또 싸워요, 저희도. 빚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누가 심판을 좀 봐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주로 심판을 보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나는 관련 없어, 신경 끊을 거야라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동안에 이 쿠르드족을 지원해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IS와의 전투에서 이 쿠르드 세력이 많은 도움을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여기 이 지역에다가 한 900명 정도 미군 병력들이 이제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만, 어떻든 간에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리아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서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이런 지역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추가적인 영향력 확대 이런 거를 이제 도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르도안이라는 장기 집권을 통해서 꾸준하게 외교 정책을 추진해왔던 이런 정책이 승리했다라고 이제 표할 수도 있고, 다른 면으로 보면 튀르키예 GDP가 대한민국의 한 절반 정도 그래요? 예, 절반 정도 될 거예요. 보면은 인구가 1억인데요, 뭐. 튀르키예가. 네, 튀르키예가. 시리아. 그런데 자관 이런 다른 나라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뭔가 이제 위험천만한 플레이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보면 옛날에 그래도 오스만 제국의 후예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또 튀르키예는 이번 상황에서 하여튼 자기의 뭔가 역할을 좀 더 늘리려는, 영향력을 키우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빠르게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좀 느긋해요. 뭐 어쨌든 반군도 우리 편이고. 그렇죠. 내가 뭔가 오케이 사인을 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시리아랑 또 근처에 있는 나라 중에 제일 시리아하고 이제 앙숙이었던 나라가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오른쪽에 보시는 요 골란 공원이라는
요 지역을 이제 중동 전쟁에서 예전에 점령을 해놓고 네. 있었죠 보면은. 네.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아사드 정부가 무너진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군이 이 동쪽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진격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원래 요 골란고원 주변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유엔군이 배치돼 있었어요. 평화유지군이 배치가 돼가지고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 시리아 영내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갑 그다음에 보병 뭐 특수부대 뭐 이런 데를 파병을 해가지고 지금 점점 이제 시리아 뭐 기존 진지를 점령하고 네. 영토를 이제 넓히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요 틈을 타서 또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 골란고원 지대를 방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작전을 하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군을 이제 격려를 이제 하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제법상 하면 안 되는 행위예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은 시리아 영토잖아요. 그렇죠. 영토인데 이거를 마구 들어가서 점령을 막 한다. 라는 것은 이제 옳지 않은 거고. 유엔 결의사항으로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평화유지군까지 보내놨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지금 마구마구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라든지 많은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격렬하게 지금 이제 항의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시리아 군대가 이제 철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힘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이 지역에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적대 세력이 와서 우리한테 미사일이나 로켓포나 이런 걸 발사하면은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 그렇죠. 예전에는 아사드 정부군이 있으니까 뭐 그런 활동들을 이제 뭐 단속하거나 제약을 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다면은 다시 한번 반군의 천지가 되면 네. 반 이스라엘 세력이 청군이 되면 위험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육군 병력은 이쪽으로 진출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각종 이제 미사일이라든지 공군기를 동원해서 타격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약체화돼서 남아있던 시리아 공군 뭐 헬기라든지 전투기라든지 접수했어요? 그다음에 뭐 이런 해군 뭐 고속정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연일 공습을 퍼부어 가지고 이스라엘이 끝장을 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떤 세력 손에 들어가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괴해서 누구의 손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제일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시리아는 현재 뭐 저걸 막을 만한 뭐 전혀 여력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 시리아에 러시아군이 여기저기 배치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군의 방공망이 가동되는 지역은 피해서 그 동안에는 이런저런 공격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어졌잖아요. 러시아도 이제 철수를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 동안에 이제 내가 저기 한번 때려야지 생각했던 시리아 여기저기를 지금 막 마음 놓고 그동안 못했던 데를 때리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든 이제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참에 자국의 안전을 좀 확보하자라는 생각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반군에 어떻게 될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우리로서는 최소한의 안전 조치는 취해놔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인 거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세력이 바로 또 쿠르드족입니다. 참 역학관계가 복잡하네요. 그렇죠. 쿠르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혼자서 튀르키예랑 이제 맞서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서 튀르키예가 자기들을 이제 함부로 공격하거나 총력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내는 또 그런 역할들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튀르키예는 원래 쿠르드랑 썩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시리아는 튀르키예랑 그렇게 썩 좋진 않았고. 그렇죠. 그런데 튀르키예가 지금 시리아 정부 없어지는 틈을 타서 막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사이에 쿠르드족은 조금 이제 불안함을 느끼고 이때 뜻이 맞는 거는 오히려 이스라엘 쪽이고. 그렇죠. 사실 쿠르드랑 이스라엘이 뭐 좋을 리는 없는데. 뭐 나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크게 이제 나쁠 것도 없고 하니 지금 현재는 뜻이 좀 맞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동 지역이 도대체 한 치 앞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만 익숙해지는데 지금 국가와 무장 단체가 또 이렇게 손을 잡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두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참 튀르키예 살펴봤고 시리아를 두고 또 이제 이해관계 있는 나라들이 뭐 이란, 이라크 뭐 이런 데나 이란과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 이야기까지 하면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은 이란 이야기까지만 하죠.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아파. 시아파죠. 근데 이제 이 반군을 주도하고 있는 HTS 같은 경우는 순니입니다.
아, 그래요. 또 예. 그것도 복잡하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HTS가 이제 그 수도인 다마스쿠스에 입성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이제 담화를 발표합니다. 대국민 이제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다. 네. 이제 독재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굳이 한마디 더 했던 게 뭐냐면은 국민 여러분 이제 이란의 간섭이 끝났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란의 간섭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이란이 이제 네. 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해주는 주요 핵심 세력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란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시리아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왜 니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감나라 판나라 하느냐. 그럼 그동안 아사드 정권은 러시아랑 이란 쪽 지원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두 세력 그리고 이제 이란의 지원을 받았던 헤즈볼라. 네, 여기까지 동원을 하면서 이제 버티어왔던 건데 이제 그것이 무너진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면은 다마스쿠스 점령 이후에 이제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이제 이란 대사관 뭐 당연히 있었겠죠. 예전에 뭐 영사관도 뭐 폭격하고 그랬었는데 네. 반군들에 의한 약탈, 뭐 공격 이런 행위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네. 실제로 이 시리아 정부의 갑작스러운 붕괴, 정말 뭐 아프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제 붕괴를 했죠.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테헤란 같은 경우는 약간 공황 상태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은 시리아라는 걸 통해서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아파 초승달이라고 부르는 요 라인들을 유지를 하고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반 이스라엘 세력을 규합을 했는데 네. 그 중간 축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네.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 반군 세력들은 또 자기들을 적대시해. 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멘붕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되나 이란은.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일단 네. 아사드는 망명을 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기대는 확실히 접고 이제 HTS라고 하는 반군하고 이제 연락 채널을 트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이제 많이들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어쨌든 반군이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정권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그들과도 친하게 지내거나 적어도 커뮤니케이션은 좀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HTS랑 좀 잘 지내보면서 뭔가를 도모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곱게 보이지 않는 거죠. 또 튀르키예는 이란이랑 또 안 좋잖아요. 그렇죠. 뭐 쏙 좋을 리는 없는 거죠. 중동에 좀 큰 그래도 맹주 중에 네. 3대가 사우디, 이란, 그다음에 튀르키예 튀르키예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서로가 상대방한테 대해서 이렇게 고분고분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리아의 이 몰락은 상당히 큰 충격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떻든 간에 자기들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를 해가지고 반 이스라엘 포위망을 딱 구축을 해놓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쭉 해왔는데 이게 이제 한순간에 이제 붕괴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란도 굉장히 지금 멘붕 상황에 와 있고 네. 혹시 그럴 수는 없습니까? 이란 어쨌든 이제 아사드가 모스크바에 살아 있으면 네네. 다시 이제 역 쿠데타 같은 걸 통해서 아사드를 다시 이제 세우고 러시아와 이란의 어떤 뭐 지원을 통해서 다시 좀 장악을 하고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나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너무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요. 예,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이 시리아의 이 복잡다단한 정세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네. 오히려 이란을 압박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시리아를 통해서 반 이란 세력을 규합을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직접 나서지 않고 이제 이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적대적인 행위를 네. 이제 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라는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리아에서 이란 세력은 이제 철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이라크 지역 정도까지 요 이어지는 요 지역 그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요런 지역들에 대해서라도 좀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게 현실적이지 않냐라는 네. 이야기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십수년 동안 해왔던 게 다 지금 다 물거품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전술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트럼프와 일단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도 이제 나오고 이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이란이 아까 정프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뭔가 이제 다시 영향력을 행사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거에 대해서 제일 우려하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예, 니들이 나갔으면 이제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고 그래가지고 시리아로 향하던 이란 여객기에 대해서 너 더 들어오면 격추야. 여객기인데? 예. 그래서 위협을 가해서 돌려보내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객기한테까지 그래요? 그 여객기 타고 있는 게 누군지 알고? 이란 특수부대인지 예,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여객기 타고 가기도 좀 겁나겠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농담은 아니고 상식 수준에 알아도 좋겠지만 이 분쟁 지역에 이 빨리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법니다. 왜냐하면 분쟁 지역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내 가족이 있거나. 와, 그래서 그런 분쟁 지역에 진짜로 지금 막 전투가 막 벌어지고 있는 그거 상황만 딱 끝나면 제일 빨리 비행기를 띄우는 이 항공사가 터키 항공사입니다. 터키 항공입니다. 네. 돈 냄새를 잘 맡고. 돈 냄새를 잘 맡고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 대해서 뭐 평소 운임의 5배, 10배 해도 꼭 필요한 사람은 갈 수밖에 없다. 네,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터키 항공 비행기가 어디 들어갔다라고 그러면 실제로 격추당할 정도 상황은 이미 지났구나. 대신 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 들어오기 전에 초반에 비싼 가격으로 잡는 게 이제 터키 항공의 전술인 거죠. 좀 잔인하긴 하지만 냉정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또 현실이긴 하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이 나라들 그러니까 러시아, 이란, 튀르키예 또 이스라엘 여기 이제 미국까지 이해관계들이 각자 아주 첨예하게 막 복잡하게 또 엮여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쿠르드족에 또 뭐 순니나 저 시아냐 이런 문제들까지 굉장히 너무 좀 방정식이 복잡해 갖고 여튼 이제 오늘까지 알려주신 거는 튀르키예는 좀 괜찮다 상황이 위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도 뭔가 이렇게 자꾸 넓히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도 욕을 먹더라도 이참에 좀 얻을 거를 챙겨가겠다라는 이란 입장. 힘들고 이란 같은 경우는 망했어요. 망했고 러시아도 이야기할 게 있는데 시간이 벌써 좀 많이 지난 관계로 러시아 편은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리아의 몰락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나라 국민들 뭐 제가 이렇게 평가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잘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 그냥 편하게 뭐 튀르키예, 이란 이런 이야기했지만 우리식 옛날식 표현을 따르면 외세잖아요. 외세. 그렇죠. 외세가 다 외세에 휘둘리는 이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저러지는 않아야 되겠다. 생각 다시 한번 또 해봐야 안 되죠. 그러면. 자, 오늘 지구온연구소 시리아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아마 계속해서 급변하는 상황들이 좀 있을 테니까 그런 내용들은 또 저희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잘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